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4년도 11월 9일 날 봤던 ITQ 엑셀에 있는 A형, B형, C형의 함수 문제만 모아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함수 문제만 내가 모아서 풀어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 IT 엑셀이라고 하는 요 그룹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10월, 9월, 8월, 7월 월별로 함수 문제만 모아둔 게 있으니까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되고 요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도 다운을 받으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나왔던 우리 11월 9일 날 봤던 A형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형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함수 문제를 풀 때는 뭐 1번부터 꼭 풀지 않아도 돼요. 6번부터 내가 차례대로 6번부터 좀 쉬운 함수부터 뒤로 6, 5, 4, 3, 2, 1로 이렇게 거꾸로 풀어도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런데 저는 지금 1번부터 풀 건데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부터 골라서 풀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게 되면은 판매 순위를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 순위를 구할 때는 문제를 읽어보시면 당월 판매량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했습니다.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고 뒤에 위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순위에 대한 거를 구할 때 랭크 함수에서 내림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올더를 0을 쓰거나 생략을 해주셔도 되고 0을 쓰거나 생략을 해도 되고 여기가 내림이 아니고 오름차순이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에 올더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1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요 랭크 함수는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랭크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전체 범위는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돼요?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번 시험에서도 A형, B형, C형에 랭크 함수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rank.eq 있으면 목록에서 선택을 하시고 없을 때는 여기서 검색을 해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 주셔서 맨 첫 번째 여기 넘버 요 넘버라고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커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셀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셀, 요 당월 판매량입니다. 그 다음 REF라고 하는 거는 범위예요. 우리가 범위에 해당하는 영어는 REF, array, rang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REF에서는 이 당월 판매량에 대한 전체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여기 보면 나중에 이 H5라고 하는 게 H6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200에 해당하는 이 숫자도 이 당월 판매량, 이 전체 안에서 등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절대 참조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 F4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 바뀌죠? 이렇게 F4를 눌러서 전체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제가 다시 범위를 지정하고 F4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앞뒤로 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올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림차순, 큰 숫자가 1등이 돼야 되는 내림차순일 때는 생략을 하거나 0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뒤에다가 문제에서 내림이 아니라 오름이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다 뭐를 입력을 해야 돼요? 1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름 차순일 때만 1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림이니까 안 쓰면 되겠죠?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요걸로 끝이 아니라 아까 뒤에다 뭐 붙이라 그랬어요? 위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요 수식 입력줄 여기 뒤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엔드 연산자를 집어넣고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체크를 눌러도 되고 엔터를 눌러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체육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각각 등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비고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전월 판매량 여기 나와 있는 요 전월 판매량이 2000 이상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얘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당월 판매량이 2000 이상이면 또 얘가 두 번째 조건이에요. 요 전월 판매량과
요 당월 판매량이 각각 2천이 다 넘어야지만 베스트 상품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된다? 공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원래 조건을 맨 위에 하나밖에 입력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and나 또는 or이 나오면 조건을 여러 개를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nd가 나왔어요. 이면서잖아요. 그죠? 전월 판매량도 2천이 넘어야 되고 당월 판매량도 2천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and 조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and가 나오면 여러 개의 조건을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를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if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조건을 써야 되겠죠. 요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게 조건식이에요. 여기 조건식을 우리가 보통 여기에다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된다? 여기다 적어보면 조건식은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셀 주소, 그 다음에 부동어, 그 다음에 값의 순서대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건식은 셀 주소, 부동어, 값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and를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 이 and에서 조건을 나열할 때는 조건 1, 쉼표, 조건 2, 쉼표 이렇게 조건과 조건 사이는 쉼표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지금 뭐냐면 전월 판매량이 얼마 이상이에요? 2,000원 이상. 셀 주소, 부동어, 값이 들어갔죠. 그럼 조건 1이 완성이 됐으니까 쉼표를 눌러주시고 두 번째 조건, 당월 판매량이 또 얼마 이상입니까? 2,000원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베스트 상품이에요. 여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다? 공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을 입력을 할 때 and 함수에서 여러 개의 조건을 나열할 때는 쉼표로 구분한다라는 거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셀 주소, 부동어, 값의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머지는 뭐를 해주시면 돼요?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공백으로 나왔어요. 그죠? 2,000, 2,000이 안 넘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해주면 채우기 핸들 해주게 되면은 2,000, 2,000이 넘은 거에만 베스트 상품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3번은 dsum이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dsum 하면 여기 dsum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A형, B형, C형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전부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게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평창이라고 나와 있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조건이고 당월 판매량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다 놓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요? dsum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dsum으로 들어가 주시고 dsum에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당월 판매량이 여기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있죠. 당월 판매량이 몇 번에 있어요? 7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열번호는 7번이에요. 그리고 이 조건은 평창 지역이에요. 지역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평창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6424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4번 문제는 행성 지역. 요 행성 지역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고 요 당월 판매량이 또 계산인데 뒤에 보면 평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sumif라는 함수와 countIf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sumif와 count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 나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요 행성 지역의 당월 판매량의 합을 구해서 어떤 거?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행성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행성의 개수를 구하는 거를 요 카운트 if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어와 영어와 수학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면 요 세 과목을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더하잖아요. 그죠? 이 더한 값을 어떻게 해요?
몇 개의 과목이니까,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 세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카운트 if가 해주는 거고, 행성 지역에 대한 당월 판매량의 합을 구해주는 거는 누가 구해주는 거예요? sum if가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um if와 count if가 주어지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나누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sum if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sum if 함수로 들어가 주셔서 sum if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은 여기 첫 번째는 렌즈예요. 우리가 렌즈라고 하는 건 범위라 그랬죠? 근데 어떤 범위야? 조건 범위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건에 맞는 검사할 셀들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행성 지역에 있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에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게 조건이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는 행성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행성이라고 쓰시고 큰 따옴표 넣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행성이 아닌 지역의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기호를 여기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행성이 아닌 지역이에요. 그죠? 요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행성 지역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당월 판매량이니까 어디예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한 거는 뭘 구한 거냐면 행성 지역 당월 판매량의 합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서 요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뭐를 넣어줘야 돼요? 나누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나누기를 눌러주시고 추가로 count if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거 들어갈 때는 여기는 여기 이름 상자 있죠? 여기 체크를 눌러서 뭐로 들어가면 돼요? count if. 여기 목록에 count if가 있으니까 얘를 눌렀지만 없다라고 하면 함수 추가에 들어가서 count if를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count if. 목록에 있으면 누르는 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는 지금 행성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선택을 하고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행성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나온 합에다가 이 행성의 개수가 지금 2개가 나왔잖아요. 1을 나눈 값이 바로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에 보시게 되면은 최대 전월 판매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를 이용해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누구예요? max예요. max.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max에 들어가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max입니다. max. max에 들어가서 어디? 전월 판매량이에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 정의한 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범위를 지정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전월 판매량이라고 쓰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6번에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가 꼭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 vlookup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어떤 상품명을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뭐가 단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 클릭해 주시고 vlookup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건 매 시험 6번에 꼭 나오고 있는 함수죠. 그래서 이 검색할 값은 요 검색할 lookup value라고 해당하는 이 부분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H14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범위 검색, 요 렌지 룩업이라고 나와 있는 요 칸은 무조건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서 일치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0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 문제마다 이 셀은 H14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요 셀이 되는 거고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뭐를 적어야 돼요?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어레이에 해당하는 요 표 범위는 어디냐?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어떻게? 상품명에 대한 어디다? 단가라고 하는 거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하고 상품명에 대한 어디다? 단가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요 범위 지정한 곳에서 요 단가가 몇 번째 열에 있다? 1번, 2번, 3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번호를 3번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3.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취나물의 상품은 198,000원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다른 거를 보고 싶어. 그럼 눌러보시게 되면
요 메밀나물은 5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원래 취나물을 선택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안쪽을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문제에서는 지금 1번에 또 여러분들 뭐가 나왔냐면 랭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년 대비 증가액, 요 전년 대비 증가액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순위를 여기에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 클릭하시고 그런데 순위 구할 때는 항상 뭐다? 여기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내림차순이에요. 그죠? 내림차순. 그래서 순위 문제가 나왔을 때, 랭크 함수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를 읽을 때 내림인지 오름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랭크 함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랭크로 들어가 주셔서 뭐가 전년 대비 요 증가액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요 입력한 요 숫자가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그죠? 요 부분은 무슨 참조?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올더는 지금 내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거나 0을 입력을 하시거나 그죠? 그러면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등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1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2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나왔냐면 추주라는 함수하고 요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라이트라는 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어떤 특정 문자를 글자 수만큼 뽑아내는 거 추출해주는 함수고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인덱스 넘버, 어떤 인덱스 넘버에 나와 있는 그 숫자에 따른 값이 입력된 그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분류 번호의 마지막 값이라고 하는 건 요거를 말하잖아요. 요게 1이 나오면 여기 전용물이라고 나오고 얘가 뭐가 나오면 2가 나오면 어떤 거 병행몰이라고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전용물, 2라는 숫자가 나오면 병행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다 클릭을 해주고 추주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요 추주에 들어가 주셔서 요 추주라고 하는 요 함수는 요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게 숫자가 1이 나왔어요. 그럼 밸류 1번에 가는 거야. 그럼 1번에 입력된 값이 나오는 거고 요 인덱스 넘버가 숫자가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밸류 2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게끔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거는 꼭 숫자가 1번부터 254번까지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클릭하면 안 되잖아요. 요 분류 번호에 있는 마지막 한 글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라이트 요 분류 번호에 있는 마지막 한 글자니까 1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얘가 1번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 밸류 1번에 가는 거예요. 그 1번에 가서 지금 1번일 때는 뭐다? 전용 몰이라고 적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2번이 나오면 뭐다? 병행 몰로 나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이 나왔기 때문에 전용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체육 핸들 해주시게 되면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용물 병행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3번 문제는 카운트 if가 나왔는데요. 분류가 패션인 게 몇 개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분류가 패션인 게 어디 있어요? 이쪽에서 패션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건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고 뒤에다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누가 나왔다? 카운트 if가 나왔습니다. 클릭하고 카운트 if에 들어가서 요 렌즈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니까 요 분류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름 정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 분류라고 뜬 거예요. 그죠? 만약 이름 정의를 안 했다라고 하면 여기 셀 주소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와. 하지만 정답이 안 됩니다. 이름 정의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 패션이에요. 여기다가 패션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션의 개수는 몇 개? 3개야. 그런데 뒤에다가 개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개를 넣을 때는 어디다?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엔드 연산자 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에 우리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최대 전년 대비 증가액이 뭐냐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전년 대비 증가액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뭔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또 맥스가 나왔죠. 요 맥스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전년 대비 증가액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면 여기서 가장 큰 숫자가 알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문제는 여기에 보면 함수가 라운드라는 함수와 dAverage가 나왔습니다. 요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필드명을 전체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 지정하는 거, 필드명을 포함해서 조건을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dAverage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가 나왔고요. 앞에 라운드가 나왔습니다. 이 라운드는 dAverage로 구한 결과를 어떻게 반올림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올림을 해라? 정수로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소수점이 이렇게 나오면 소수점을 없애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정수면 자릿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보면 분류가 생활인 얘가 조건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2024년 거래액이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부터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라운드에 들어가 주셔서 자릿수는 뭐가 돼야 된다? 여기 넘 디지트 자릿수는 누구다?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다운이 나왔을 때 자릿수를 먼저 적어주세요. 넘 디지트 자리 뭐다? 0이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서 넘버에 들어가서 함수 추가로 dAverage를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 dAverage가 있어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dAverage에 들어갔을 때 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를?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실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2024 거래액이잖아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2024 거래액 몇 번이에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번호는 몇 번? 5번. 그리고 조건은 누가 되는 거예요? 분류가 누구인? 생활인. 필드명 바로 아래에 있는 셀이 조건 범위가 되는 거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보면 소수점이 여러 개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 라운드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6이 올림수가 되니까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5703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거래액을 또 2024 거래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2024 거래액은 H14셀 여기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죠. 요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상품에 대한 2024 거래액이에요. 요게 범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다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룩업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A형에서도 했지만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찾으려고 하는 값, 요 검색할 값은 룩업 밸류는 H14셀이라고 했고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적어야 된다 그랬어요? 0을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 표 범위는 어디? 요거라 그랬죠. 상품에 대한 2024년 거래액. 상품에 대한 2024 거래액이에요. 이거죠. 그럼 거래액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있기 때문에 이 열번호는 뭐가 된다?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가구는 3703이에요. 다른 거를 선택을 해도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도 마지막으로 여기 안쪽에 굵은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번엔 C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의 이제 1번은 추주하고 라이트가 나왔어요. 추주 라이트. 코드의 마지막 글자. 요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요 글자를 말하는 거죠. 얘가 1이면 온라인, 2이면 오프라인, 3이면 온오프라인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추주. 들어가서 요 인덱스 넘버라고 나와 있는 요 칸에는 어떻게 써야 돼요? 라이트 어떻게 코드에 있는 마지막 한 글자 이렇게 되죠. 얘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우리가 여기다 1이 나오면 요 1로 가라는 거죠.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온라인 또 2가 나오면 오프라인 3이 나오면 온 하고 슬래시 오프라인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1이 나왔기 때문에 1번에 가니까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알아서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요 추저 함수는 여기에 있는 라이프, 여기 라이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1이면 온라인으로 가고 요게 2가 나오면 오프라인, 얘가 3이 나오면 온오프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넘버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 그 번호의 값이 있는 곳에 1, 2, 3을 찾아가서 그곳에 입력되어 있는 값들이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2번은 또 순위예요. 그죠? 이번에 순위가 참 많이 나왔는데 A형, B형, C형에 다 랭크 함수가 나왔습니다. 9월 매출액에 어떤 순위를 구해라?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 위를 붙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랭크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순위는 어디예요? 9월 매출액. 여기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어디에서? 여기 9월 매출액 전체에서 얘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는 반드시 전체 범위는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생략입니다. 이렇게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려고 하지만 뒤에 위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셔서 엔드 연산자 집어넣고 뭐라고 써야 돼요? 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위, 요 엔드 연산자 꼭 넣고 위를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 누르거나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 거죠. 네, 3번은 뒷섬이 나왔어요. 3번은 요 뒷섬,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죠. 여기는 생활 상품 중에서 요게 조건이고 누구에 대한 합을 구해라? 7월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팁을 알면 앞쪽에 나오는 게 이 문제에서 앞쪽에 나오는 게 다 조건이고요. 뒤쪽에 나오는 부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생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야. 뒤에 7월 매출액 이 부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매출액의 합계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뒷섬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뒷섬, 요 뒷섬에 들어가 주셔서 첫 번째 요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요 7월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얘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7월 매출액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 그리고 조건은 어디가 돼요? 분류가 누구인 생활, 분류가 누구인 생활, 필드명 아래에 있는 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번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썸이프하고 카운트이프가 나왔죠? 그럼 얘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왜? 여기 평균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 누구예요? 도서야. 도서 상품에 해당하는 9월 매출액의 뭐를 구하래요? 평균. 그 대신 분류는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if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썸이프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썸이프에 들어가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 도서잖아요. 그럼 도서가 들어가 있는 분류를 범위를 지정을 하고 이름 정의되어 있으니까 분류라고 떴죠. 그리고 조건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도서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썸 렌지는 어디예요? 9월 매출액이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지. 그럼 지금 이거 구한 거는 분류가 도서에 해당하는 9월 매출액의 합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어디에 들어가서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뭐를 해야 된다? 나누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옆에 가서 누구 눌러요? 카운트 if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카운트 if에 들어가면은 다시 어디? 분류 중에서 도서의 개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도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아까 구한 결과에다가 지금 도서의 개수가 2개잖아요. 이를 나눈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썸이프와 카운트 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if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은 쉬운 문제가 나왔죠.
최대 상반기 매출액이다. 여기 상반기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제일 큰 숫자가 뭔지 맥스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맥스. 요번 시험에서는 A형, B형, C형에 맥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을 상반기 매출액.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면 알아서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쵸? 네, 마지막 6번에는 꼭 나오는 Vlookup 함수가 나왔죠. 그래서 H14 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상품에 대한 9월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하고 Vlookup에 들어가 주셔서 요 Vlookup 함수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요소성 검사가 있는 셀,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뭐를 적어야 된다?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표범위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언급했던 상품에 대한 어디예요? 9월 매출액이에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9월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9월 매출액은 몇 번째 열에 있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있죠. 그래서 여기 열 인덱스 번호는 몇 번이 들어가야 돼요? 6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가구의 9월 매출액은 요 300 얼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를 선택을 해도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나면은 다시 가구를 눌러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 11월 시험에는 함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함수를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도 요 11월 달 함수만 모아서 이렇게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꽤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12월 시험 준비하거나 11월 우리가 곧 있을 특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함수만 엑셀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 함수만 모아서 이렇게 풀어보고 내가 어느 함수를 알고 모르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